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110만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 110만 Q&A 질문을 받는 그 커뮤니티 포스팅에 Q&A가 정규 컨텐츠인 대단한 채널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도 정말 신기합니다. 10만 명이 올라갈 때마다 Q&A를 하는데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Q&A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Q&A를 자주 진행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질문들 말고 조금 더 재밌는 질문, 조금 더 제 개인 생활에 대한 질문, 이런 거 위주로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자, 110만 Q&A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시대로 가고 싶으냐,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랑 뭘 해보고 싶냐,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알파고 씨와 함께 터키 컨텐츠를 만들면서 유목민 문화, 중앙아시아 문화에 또 딱 꽂혔습니다. 제가 또 이게 시대, 역사 이런 거 금사빠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꽂히면 막 거기에 관련된 영화, 막 책 계속 보고 그 생각만 하게 되는데 기마민족들에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의 역사를 보니까 이 현대인들하고 관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현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큰 도시가 있고, 즉 물리적으로 내가 뭔가 가진 게 많으면은 우리 문명이 발전했다, 우리 나라가 잘 산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유목민들은 기동성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힘이었던 민족들이어서 그런지 이 물리적으로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내 손에 빨리빨리 들고 아니면 말에다 싣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오랫동안 추구해왔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약한 사람들이냐? 또 그렇지 않잖아요. 엄청난 또 강대국을 만들고 또 사마르칸드 같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홀가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도 강대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인생관은 뭐였을까? 징기스칸이나 타멀란이나 아니면 아틸라 같은 분들이랑 말을 같이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여기는 우리 집이고 저기는 남의 집이 아니라 내가 말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다 내 집처럼 사는 그 패기, 호언지기, 그런 걸 갖다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띵작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고요. 확진자가 워낙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관은 못 가는데, 얼마 전에 개봉한 크루엘라라는 영화가 IPTV에 나와가지고 봤어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영화가 원래 제 취향은 아니죠. 저는 약간 디즈니 이런 거보다는 바이킹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의외로 엄청나게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 어렸을 때 디즈니 동화책으로 읽고 자란 101마리의 달마시안의 악당으로 나오는 크루엘라 드빌의 젊은 시절을 그린 영화죠. 101마리의 달마시안에서는 이 크루엘라가 어린 달마시안 강아지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모피코트를 만들려고 하는 미친 사람으로 이제 나오는 악당 캐릭터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갖다 이제 쭉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한 줄거리는 직접 영화를 보시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냐면, 21세기의 악당은 전의 악당과 조금 다르다는 걸 갖다가 굉장히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악당들을 보면은 대체로 뭐 예를 들어서 엑스맨에 나오는 마그네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인가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유태인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죽는 경험을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은 사악하다, 인류는 못됐다, 그래가지고 인류를 적으로 하는 악당이 되는 경우, 이게 20세기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악당의 형성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루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천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남들과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다 멍청하고 나보다 창의성도 없고 나만 뛰어난 능력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갖다 누가 바로 잡아주지 않아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그 성공을 거두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도 괴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능력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든 해도 잘한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 알맞는 악당을 갖다가 그려낸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를 저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작가님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새로운 문화권에 가장 잘 적응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언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어는 공부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공부로 해결되지 않는 그냥 일상적인 불편함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뻔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의 위치가 어느 나라는 이렇게 돼 있고 어느 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이런 적도 있고, 요즘은 뭐 다 이제 아이폰 쓰니까 뭐 아니면
앤드로이드 쓰니까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옛날에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에서 사젬이라는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화 받는 스위치하고 끊는 스위치가 대체로 받는 게 왼쪽에 있고 끊는 게 오른쪽에 있는데 그게 거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으려고 그러다가 끊었던 적도 있고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택시가 몇 시에 안 잡히는지를 모른다든지 버스를 탈 때 티켓을 어디다가 넣는지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버스 표를 어디서 살지를 모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감안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냥 남의 집이니까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런 거를 능숙하게 못해도 그냥 외국인이니까 하고 봐준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되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른한테 이거 뭐예요? 저거는 왜 저래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걸 자꾸 배우는데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상대편은 나도 이제 적당히 나이를 먹었으니까 다 생활하는 법을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좀 창피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내가 어리버리하면 그냥 외국인이라서 어리버리한 거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포크 나이프 뭐 순서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고 어느 가게 가가지고 무슨 식재료 같은 거 처음 보는 거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다 넣는 거예요? 물어보면 레시피도 받을 수 있고 약간 그런 거를 그냥 즐기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나라 문화를 완벽하게 익힐 수 없다는 거는 나도 알고 상대편도 알아요. 그래서 100% 적응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배워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에서 스스로 만족한다면 해외 문화 적응은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질문은 최근에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좋은 배우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뭐 결혼하기 얼마 전에 뭐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자주 에피소드 만드는 미키 형이랑 술 마시면서 뭐 인생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결혼하기 좀 몇 달 전 정도에 나 얼마 있으면 이제 결혼할 생각이다 얘기를 하면서 좋은 배우자란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뭐 취향이 맞는 사람 또는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갖다 결합했을 때 이런 사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향은 반대인데 가치관은 같은 사람.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보면요. 취향이 너무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책 좋아하고 똑같은 영화 좋아하고 똑같은 부류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배우자가. 그럼 둘이 같이 움직일 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따로 이제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 대화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각자 경험한 걸 집으로 들고 와서 교류가 돼야지 대화거리가 끊기지가 않는데 비슷한 정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취향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경험한 거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것들이 많을 거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내 배우자가 같이 안 하고 싶은 행동일 수도 있어요. 취향이 다르니까. 하지만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내가 이 액티비티나 이 공간에 가가지고 뭔가를 느꼈다? 그럼 그 느낌에는 공감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은 대화가 끊기지 않죠. 그래서 저는 취향은 다르지만 가치관은 같아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지만 대화는 통하는 게 딱 적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구독자 110만 축하드립니다. 작가님 하면 풍부한 지식과 현란한 말솜씨를 떠올리는데요. 쑥스럽습니다. 조승현 작가님도 배워보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배운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몰랐던 지식을 머리에 하나 더 집어넣으면 배우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그게 배우는 거였어요. 그냥 배운다라는 동사가 책 같은 걸 읽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지식 하나를 갖다가 머리에다 더 집어넣으면 그게 배우는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10대 때 내가 배웠던 것 중에서 지금 내가 40대까지 쓸모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행동의 변화나 없었던 감각을 만들어준 것 빼고는 사실 지식으로 익힌 것은 몇 년 지나고 그 분야에 관심을 안 가지면 다 잊어버리더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대학교 때 어떤 전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전공과 관련하지 않은 일을 갖다 2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공 과목에서 교과서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잘 안 나잖아요. 지난번에 그 추억의 책들 그거 컨텐츠 만들었었잖아요. 20대, 30대 읽은 책들 박스에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꺼내면서 내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인데 그냥 스킵한 책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써먹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빨리 사라지는구나. 그러면은 그 책을 읽으면서 지낸 시간도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책을 읽는 것이 뭐로 이어져야 되냐? 내가 행동하는 것 또는 내 감각?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내가 테니스를 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라켓의 원리라든지 스윙의 원리라든지
몸의 올바른 각도 같은 데 대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테니스를 제대로 칠 수 있게 돼서 이제 폴핸드가 빵빵 잘 맞으면 그때 가가지고는 내가 배운 지식은 잊어버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많이 남겨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손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야 배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약간 그런 배움들을 추구하고 싶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입티삼 코니타라는 분이 달아주셨는데, 저 같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시청자는 몇 % 정도 되나요? 그러면서 제 채널의 데모그래픽, 주로 보는 연령층이나 국적 같은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제 채널이 외국인이 보기에 쉬운 채널이 아닌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 한국말을 배운 것을 제 채널을 보는데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좀 가슴이 웅장해지고, 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컨텐츠 만드는 사람으로서 감사함, 이런 것들이 막 치솟아 올라서 여기는 꼭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채널의 목적은 한국인이 외국 국가들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아니면 한국인들이 학교에서 조금 배웠는데 그걸 조금 더 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오디언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요. 또 하나는 일단 제가 말이 빠르고 외래어를 많이 섞어가지고 이제 쓰기 때문에 한국말을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의 외국인 시청자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통계로 보면은 접속 위치로만 봤을 때는 90% 정도가 한국에서 접속을 하세요. 그리고 10% 정도가 주로 미주에서 접속을 하시고, 이제 유럽에 조금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나머지는 접속을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미주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이유는 아마도 교민분들이 많이 보셔서 그러지 않나, 또는 유학생들이 많이 보셔서 그러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10%가 해외에서 접속을 하지만 그분들도 한국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 이 입티삼님 같은 아예 외국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한테는 소중하고 몇 분 안 되는 귀한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일단 감사드릴게요. 솔팡님이 물어봐 주신 질문, 이게 생각보다 라이크가 굉장히 많아서, 술과 차는 조예가 깊으신 듯한데 커피는 어떠신가요? 취향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일단 차에 조예가 깊다는 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 차는 잘 몰라요. 조금 차에 대해서는 조예가 그렇게 깊지 않고, 술도 뭐 조예가 깊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럽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싼 와인부터 그냥 차근차근 제 취향을 찾아온 정도? 막 소믈리아 분들처럼 막 분석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또 나이가 먹으니까 제 간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3잔 이상 마시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왕 3잔 마시려면 좀 좋은 걸로 마시면서 음미하면서 마시자, 그러면서 이제 차차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때 에스프레소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이제 저는 프랑스 커피가 그때 진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프랑스 커피가 유럽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는 커피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식민지가 많아가지고 고급 원두가 아니라 로부스타 원두가 많이 나는 지역이 프랑스의 영향력이 많은 지역이어서 좀 그 로부스타 빈을 갖다 좀 많이 사용한다. 탄내가 나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는 원두를 많이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파리 맛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커피가 사실은 굉장히 로우 퀄리티 커피였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홍대 근처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커피 블렌딩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골목골목마다 실력 있는 커피 블렌더들이 뛰어난 하우스 블렌드를 만드는 문화를 갖다가 경험하면서 오히려 약간 파리에서 버렸던 커피 입맛이 한국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시애틀이라든지 뭐 시카고처럼 요즘 서드 웨이브 커피 이런 거에 중심지가 되는 데서 살다 온 친구들도 서울 커피가 정말 세계 3대 4대 도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취미로 그냥 지나가다가 로스터가 있네? 그럼 이제 거기서 하우스 블렌드 사가지고 집에서 에스프레소 뽑아가지고 먹어보는 정도로 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배워나가는 것이 또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가볍고, 요즘 또 코로나 확진자도 늘고 있고 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재밌는 질문 위주로 좀 답변을 해봤습니다. 일단 110만 구독자라는 굉장한 즐거움을 저한테 안겨주신 궁금이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200만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0만 공약을 했던 컨텐츠가 조회수가 좀 낮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약을 갖다 여기 한번 리뉴얼 하겠습니다. 제가 양복에 대한 컨텐츠를 만드는 중에 미키 형이
200만 가면은 루이 14세 시대의 바로크 정장 이렇게 막 가발 입고 그거를 풀 세트로 입어볼 의향이 있냐라고 해서 200만 가면은 앙리 리고의 그림에 나오는 루이 14세의 옷 비슷하게 그건 못 입겠죠. 왜냐면 그 옷은 국고를 탕진해가지고 산 옷이기 때문에 저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비슷한 커스텀샵 이런 데 있죠. 요즘 뭐 가면 무도회나 뭐 할로윈 복장 파는 데서 비슷한 옷을 한번 사 입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근데 입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속으로. 오늘 Q&A 세션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